네, 반갑습니다. 예, 뭐 시험 치고 나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예, 횟수가 가면서 점수가 나아져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오늘까지는 뭐 안 나아져도 괜찮아요. 근데 가면서 나아져야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는 요 문제를 통해서 항상 책을 통해서 주변 정리를 하세요. 그 문제만 해설 보고 넘어가면은 절대 그거는 점수 안 올라가. 문제집을 10권을 풀어봐요. 점수 올라가는가?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 내가 보는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그 책이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매주 그렇게 보셔야 돼. 자, 봅시다. 41번 문제가요.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자, 1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 그죠? 요거는 제가 취사 선택하세요. 그래, 지난주에도 했죠. 취사 선택하세요. 우리 관리 계획은 경미한 건 절차를 뭐 한다? 생략할 수 있죠.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생략하는데, 자, 관리 계획 절차, 나머지는 절차 생략 사유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적어볼까? 자, 관리 계획은 입안을 해서 뭐 한다? 결정하는 절차죠. 입안 절차하는 절차가 뭐예요? 기초에서 의견 넣는 거죠. 자, 요 의견은 누가 의견을 들어? 응? 주지죠, 주지. 주민과 지방의회. 결정권자는 무슨 절차를 거치죠?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죠. 자, 요 주민 의견하고 협의 심의는 절차를 생략하는 사유가 같았죠. 요 세 개는 절차를 생략하는 사유가 같았잖아.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한 거야. 요 세 개는 자, 경미한 건 전부 공통적으로 다 생략 사유인데 경미한 것뿐만이 아니고 생략 사유가 알파가 더 있다고 그랬죠. 요 세 개는 알파가 뭐예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잖아. 기밀. 그리고 요 기밀은 중앙행정기관장에 뭐가 있어야 되고 요청이 있어야 되고 요 지난주 했죠. 그 이제 주변 정리를 하신 분은 요 1번 문제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요 지방의회 생략 사유는 지지라고 했죠. 지지.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요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41번 문제인데 1번, 2번 정도 1번 지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도 안 돼? 2%도 안 돼. 2% 미달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기환 토지를 전부 생략했죠. 자, 기환 토지가 뭔 말인지 아시죠? 관리 계획은 기초조사에 뭐가 들어가? 환토제가 들어가죠. 환토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다 생략 사유다. 그러니까 1번은 맞죠?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 사유 한번 꼭 점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지문을 보세요. 5번 지문.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반하려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를 몇 번을 물어봤어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가 있거든. 그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 전략 영향 환경 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러면 환경 하면은 공부한 해본 사람은 안 틀리겠죠. 환경성 검토 연결이 되잖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걔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하고 우리 시험에 몇 번 물어봤는데 전부 정답은 뭐가 나왔겠어요? 기환 토지를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예, 그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럼 5번 지문은 기환 토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냐 이 말입니다. 자, 용도지역 변경을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자, 주상공은 전부 개발하는 용도죠. 그래서 적성이 개발 적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는 안 한다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는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5번 지문은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하는 사유이다. 주상공에서는 토지 적성 평가 안 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뭔가요?
자,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사실상 개정된 내용이죠. 신설된 내용입니다. 용도 지구는 조례로 지정도 하고 세분도 하죠. 맞습니까? 지구는 조례로도 만들 수 있고 세분도 되잖아. 그런데 용도 지역은 조례는 없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용도 지역도 조례로 만다, 세분한다. 그 용도 지역 중에 뭐를 세분해요?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 기억납니까? 주상공록이 16개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잖아. 그걸 또 필요하면 조례로 뭐 할 수도 있다, 세분할 수도 있다. 자, 신설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든 조례든 세분하는 건 주상공록이에요. 도시지역 얘기야. 관동자는 대통령이든 조례든 세분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고 있죠? 3번 도시적 축소. 요 말 한번 우리 밑줄 그어서 기억합니다. 도시적이 뭐가 되었다? 축소. 도시적이 확대됐다 그러면 안 돼. 자, 개발하는 용도죠. 개발하는 용도인 도시적이 축소가 되면은 그에 따르는 용도지역 지구구역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변경된다. 그럼 뒤에 말은 몰라도 돼. 그냥 도시적이 축소란 말이 나오면 경미한 사항이다. 아시겠죠?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역이 축소됐다 그러면 끝말은 뭘로 끝나면 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생략하는 거예요. 기초조사 의협심을 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거 지난주에 봤거든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지난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구나. 요거는 기원토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기원토지를 뭐 한다?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를 나는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기본서나 요약집에 없으면 기본서라도 한번 점검하시고, 난 이거 안 볼 거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1번 질문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2번 문제, 용도지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1번 국장이 용도지구 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를 물은 거예요? 결정권자를 물었죠.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는 우리가 한 3,000번 정도 했어요.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적어도 3,000번 이상을 했다. 1번이 뭐다? 용도지역지구. 2번이 뭐예요? 용도구역이죠. 3번이 뭐? 4번이. 자, 5번이 뭐다? 6번이. 요 6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이 6개를 결정하는 자는 원칙은 누가 결정권자다? 시도대도시지. 시도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정이죠. 그런데 얘들이 지정권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3개가 있었죠. 뭐는 얘들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용도구역. 그래서 거의 해마다 이 문제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어. 아주 자주 물어봤어.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그리고 정비구역도 얘들이 아니죠. 정비구역 결정권자 누구예요? 지정권자. 에?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지난주에도 했잖아. 특광시장 군수. 그리고 5번 있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구역은 모든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까지도 다 결정권이 있죠. 그지요? 자, 그래서 얘들의 어떤 결정권자, 지정권자를 꼭 주의하지. 요 3개 빼고는 다 얘들이잖아. 시도대도시잖아. 시도대도시. 그러면 용도지구를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결정권자에 얘들이 결정권자라니까 국장도 결정한다니까. 근데 우리 용도지구 중에 국장이 안 나오는 용도지구가 있었죠. 우리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었습니까?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연안침식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 뭐 1년에 뭐 10년 동안에 2번 이상 어쩌고 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의무 지정해야 되거든. 이때는 시도대도시만 나와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용도지구 중에 복합용도지구 있죠. 복합용도지구 요것도 누구만 지정해? 시도대도시.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조례는 장관이 나와 안 나와? 조례는 지자체법이잖아. 지자체법. 그러니까 장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시도 대도시가 하는 거죠. 시도 대도시 시장이. 그러면 아까 용도 지역도 주상공덕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면 그때 누가 추가적으로 세분하는 거야? 시도 대도시가. 아시겠죠? 그 있잖아. 그 41번에 2번 지문 시도 대도시 시장은 돼 있잖아. 맞지요? 우리 지금 문제 41번 이렇게 돼 있습니까? 1번으로 수정했습니까 혹시? 41번 돼 있어요? 우리 공법은 41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42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결정권자를 묻는데 국장도 결정권자입니다. 2번 지구단지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우리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요 2번 지문이 따라다녀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 있죠? 자, 일반하면 그러면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용도지구 폐지할 수 있죠? 그때도 그 결정권자도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늘 이게 따라다닌다. 아시겠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자, 요거는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하고 3번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같이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 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차이점은 용도지구를 없애는 절차가 있다는 거잖아. 그 용도지구 지정 폐지는 시장군수의 결정권이 없죠. 용도지구는 시장군수한테 결정권 없잖아. 근데 지금 시장군수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장군수는 도지사하고 미리 뭐 해야 돼? 협의를 한 경우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도시 시장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대도시는 본래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 맞죠? 대도시는 본래 결정권이 있으니까. 4번 이의 경우 역시 2조 2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협의심의죠. 그 심의에서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뭐다?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하라는 거죠. 공동심의. 왜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해요? 건축물을 결정하니까 그렇지. 맞죠? 건축물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 관리계획은 뭐다?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가 아니고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차피 용도지구 없애고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것도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공동심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리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항상 무슨 말이 같이 따라다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용도지구를 폐지한다라는 말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 둘 다 공동심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5번 주민은 입지규제 제소구역 제정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지난주에 했죠? 입안 제한 기지지 산입이죠. 기지지 산입. 43번입니다. 10년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를 합니까? 3가지 공부했죠. 그 3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뭐를 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 했죠. 지난주 문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걸 받고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시설을 해제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제를 하려고 해도 관리계획 절차 거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관리계획에 뭐를 신청한다?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하죠. 입안을 신청했더니 입안을 안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제해달라고 뭐를 신청한다고? 결정 신청하죠. 결정 신청했더니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한다고? 이거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고 뭐를 신청해? 심사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심사 신청. 그래서 요 시설부지 10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해제 신청은 요 3가지 3단계를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첫 번째 해제 입안을 신청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거 보고 있어? 10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잖아.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이 시설이 실효될 때까지, 자,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되죠? 이미 10년 지났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앞으로 10년까지,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요.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 안 하고 실효가 되어버릴 수 있죠. 그 말이잖아. 그럼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러한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이 말이죠. 입안권자에게 요거 해제 입안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요 입안권자는 몇 개월 이내 해제할 건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3개월 안에 입안 여부를 알려줍니다. 입안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러면 1번 지문 이해갑니까? 자, 43번의 문제에 10년 동안 집행하랬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이 말이 나오면 해제 입안 신청하는 사유가 되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2번 입안 여부는 몇 개월이나 알려준다? 3개월 이런 뜻이에요. 자, 요번에 해제 입안을 신청했더니 입안을 안 해요 하면은 입안 신청을 한 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해제 입안 신청을 한 요 토지 소유자가 요번에는 뭐를 신청한다고? 결정 신청하죠. 그러니까 결정 신청하니까 누구한테 하겠어? 결정권자한테 하겠죠.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몇 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알려준다? 2개월. 자, 2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 안 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종 해제 한다 안 한다를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협의심의 절차를 거칠 건지 안 거칠 건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보세요. 이에 따른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번 3에 따른 신청을 받고는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는 이 해제 결정 신청까지 했는데 결국은 결정을 안 하네 이 말이야. 결정을 안 하잖아요.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는 요번에는 이거 해제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라고 심사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심사를. 요 심사는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장한테 합니다. 국장한테 심사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은 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뭐하라고 해제할 것을 뭐한다? 권고할 수 있어. 우리 지난주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니까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했죠. 여기는 국장이 심사를 해서 이제 해제 권고를 하는 거야. 그럼 해제 권고를 누구한테 한다? 결정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한테. 그러면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이렇게 해제를 권고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야 돼? 네,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데 그 관리계획 절차의 특징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4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경관계획 밑줄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우리 기본계획, 우리 관리계획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내용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죠? 그러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관리계획 내용 6개 있는 줄은 누구나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아시겠죠? 관리계획에는 일단 관리계획 놔두고 광역하고 기본계획에는 다 공통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고? 기환경이 들어가요. 우리가 여태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기환경을 계획으로 미리 짬으로써 난개발을 막겠다는 거잖아. 그럼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이게 다 들어가. 단 광역도시계획은 기반시설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환경이죠. 이거는 경관이죠. 자, 이런 내용.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녹지도 있고 등등 뭐 내용이 많아요. 다 알 필요 없어. 요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에도 기본계획에도 요거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니다.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이라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종합계획이라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종합계획일 필요가 없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었잖아. 시군을 묶었으면 그 광역계획권을 묶은 목적이 있을까요? 광역계획권을 묶은 목적이 있을까? 뭐 저기 내가 안 보이겠지 싶어가지고 또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다 보여. 돈이 없어서 안경은 못 맞췄지만 다 보여. 응? 광역계획권을 묶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잖아.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모든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 그 목적을 뭐 이루는데 필요한 내용. 이해갑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종합적인 목적이라면 내용도 종합적으로 들어가겠네. 그 종합계획이 꼭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광역계획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이유가 없는 계획이에요. 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있잖아. 시군마다 종합계획 다 수립하는데 뭐 하려고 광역도시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합니까? 그래서 1번 질문이 그거예요. 광역도시계획에도 경관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환경, 경관 다 있죠. 녹지 이런 거 다 들어가. 근데 그 계획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뭐 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이다. 자, 2번은 지난주에 봤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보셨잖아. 의견심의였잖아. 이해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쳤죠. 이해관계 지자체가 누구더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근데 도지사는 누구 의견도 들었어? 중앙행정기관. 중앙.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건 다시 나오면 안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 그럼 2번은요.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 의견 듣는 거 맞죠? 지방의회에 동의받는 거 있어 없어? 우리가 공부하면서 1년 내내 지방의회가 나왔는데 지방의회에 동의받는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다. 그죠? 지방의회 동의받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 그럼 만약에 지방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 없어. 예전에 있었다니까. 응?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런 거. 지방의회는 우리 뭐 할 때만 나와? 의견에만 나오죠. 이 주지 의견 할 때만 나오잖아. 주지 의견.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이것도 지난주에 했죠.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공동.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했어? 조정신청했잖아. 조정신청. 관리계획 입안을 하는데 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위에서 지정했잖아. 한 명을.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조정신청 뭐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틀렸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조정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었죠.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자, 걸쳐 있는 거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도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구? 국장.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 국도라고. 국도. 자, 그래서 여기는 계획권이 아니고 수립권자를 물었네. 자, 수립은 두 글자로 누구? 공동.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공동이야. 다시 말해서 국장이 한다, 도의사가 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도가 나오려면 항상 사유가 나와야 돼. 사유가. 뭐 국가계획이 나왔다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이 지나도록 시도의사가 성의 신청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나와야 국도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그럼 여기 누가 공동? 시도의사 공동이죠. 시도의사 공동. 5번 도의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뭐 지난주에 하신 거죠. 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는 사유는 두 개죠. 두 개잖아. 3년하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뭐 하는 거? 요청하는 거. 그러면 요청하면은 단독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하든 이때는 국장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승인 안 받는다. 자, 요 문제는 안 틀렸겠죠? 요 문제는 안 틀렸을 거다. 우리가 틀리고 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스스로 느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틀렸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나의 사기를 좀 돋아주지. 왜 자꾸 어렵게 내가지고 내 길을 꺾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 가면 딱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 실제 시험 가면 딱 기분이 이렇다니까. 들은 것 같은데 답은 모르겠다. 이런 기분.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걸 없애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기분 좋은 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45번 문제는 틀리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사실 난 틀렸다. 본래 손 안 드는데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용도지구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진 것. 얘들 없어진 게 2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개발 촉진지구예요? 개발 진흥지구예요? 진흥지구죠. 미관지구는 경관지구에 통합돼서 지금 없어요. 경관지구만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 보존지구예요?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과거에는 보존지구 있었어요. 고도지구는 최고 체제로 안 나눠지죠.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46번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에 관한 사후 절차.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은 사후적으로 나와야 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한 개는 지형도면이죠. 한 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한 개는 지형도면이다. 보세요. 방금 관리계획 내용이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자, 관리계획 절차로 입안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관리계획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지형도면이 고시 된 날, 다음 날 아닙니다.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사회 중에 방금 얘기한 게 안 나오더라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봤으면 그걸 책을 통해서 뭐 한다고? 주변 정리를 늘 해야 돼. 그럼 다음 주에도 이번 문제는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도 그 부분에서 또 옆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야.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야 되잖아. 자,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얘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 6개에 대해서 지형도면이 다 나와야 됩니까?
요 6개가 결정고시가 되면은 지형도면이 다 나와야 됩니까? 지형도면이 안 나오는 관리계획도 있습니까? 말을 해도 돼. 말 좀 해봐.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 효력이 발생하잖아. 효력이 얘가 나와야. 그러면 얘를 백날 결정고시 해봐야 얘가 안 나오면 효력 발생 안 하죠? 그러면 모든 관리계획에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얘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그럼 지형도면은 요 6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건 1단계, 2단계 나누는 거잖아. 3년 안에 공사한다면 요거는 1단계고 3년 후에 공사한다면 요거는 2단계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결정되었을 때 얘기해요? 요 시설이 결정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을 리가 없지. 그게 지형도면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첫 번째 차이점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누가 만들어? 단지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가 만드는 거 단지하고 하나 더. 입안권자가 하는 거 하나 더. 한 개만 더 얘기해 보세요. 시설사업 시행자.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예요? 입안권자잖아. 입안권자 1년에 세 개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 안 하네. 그럼 입안권자가 한다는 말은 입안권자 원칙이 누군데? 특권기장 군수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을 해? 국도도 입안하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권자가 수립한다는 얘기는 원칙은 누가 수립하는 거고? 특권기장 군수. 만약에 얘들이 입안을 했다면 국도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입안권자가 한다는 뜻이다. 그럼 한번 대봅시다. 지형도면은 원칙은 누가 만들어? 지형도면은 만약에 국도가 입안했다면 국도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입안권자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징이 뭐냐? 이자들이 만드는데 시설이 결정고시 됐죠? 시설 결정고시 되고 몇 개월 이내 만들어야 돼? 3개월 내에 만들어야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개발하는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서도 쉽게 말해서 정비법에서 재개발하잖아. 재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하죠. 그러면 정비법에서도 시설을 결정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단계별 집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럴 때는 몇 년에 나오면 돼?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되죠. 의제가 될 때는 이때는 2년 내에 수립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칙은 몇 개월? 3개월이고 다른 법률에서 의제할 때는 몇 년? 요거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기억할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설은 대구시에서 시설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다 필요하니까 결정했겠지. 필요하니까 결정했으면 다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얘는 3년 내에 하고 얘는 3년이 지나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돈이야 돈. 결국은 돈만 많으면 다 하면 되지. 응? 아니 결혼할 때 돈만 많으면 뭐 하면 돼? 집도 사고 가전제품 뭐 다 꽉 채워가지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죠?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 맨 처음에 방을 넣고 월급 타가지고 TV 사고 월급 타가지고 냉장고 사고. 예전엔 그랬다고. 지금은 뭐 부모들이 막 다 해주니까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막 꽉꽉 채워주니까는 몇 달 못 사는 거야. 할 게 없잖아. 예전에는 한 개씩 채워 나가는 재미로 살았는데 채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마약을 하고 다니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해요? 맨정신으로는 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충족할 게 많잖아. 부정한 게 너무 많으니까. 충족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개 한 개 다 충족이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충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의 정신으로 못 사는 거야. 그래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재원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돼. 재원조달 계획.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건지 돈 넣을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조 들어가고 뭐하고 보상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상계획.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오래됐지만 우리 심이 이렇게 물어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불확실하면 요거 포함 안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 다시 말해서 돈 달 구멍도 없는데 언제 공사하겠다고 사기 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건 사기지. 그죠? 백신 없으면 백신도 없으면서 백신 다 구해놨다 하는 거다. 사기야 사기잖아. 요거 세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절차를 좀 알아야 돼. 우리 공법에는 다 계획에는 주민 의견이 들어가잖아. 계획. 근데 여기는 주민 의견이 있어 없어? 주민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하고 유일한 절차가 협의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한 개를 더 넣어놨죠. 누구 의견을 들어?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주민 의견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견. 뭐 예산이야 지방의회가 담당하니까. 응? 자, 우리 지형도면 있죠. 자, 지형도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립은 똑같아. 작성은 누가 해? 특광장원수. 예외적으로 또 누구? 국도. 얘들이 하는 거죠. 자, 요 지형도면은 지적도 더하기 지형도라고 그랬죠. 그 지적이 표시돼야 돼, 안 돼야 돼? 지적이 표시돼야 됩니다. 표시된 뭐를 써야 돼? 지형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관리계획을 자세한 도면에 옮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세한 도면에 옮긴다.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몇 년에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지. 바로 못 나오면 토지형 규제 기본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형도면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요 3번 있죠? 절차.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지형도면을 만드는 절차는 무슨 절차가 있었어? 승인 받는 절차 있었죠? 누구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 자, 여기서 대도시는 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대도시를 뺀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요 시장 군수가 뭐가 없었어? 그렇지, 결정권이 없었어. 자기가 결정했으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데 입안한 자가 지금 지형도면을 만들잖아. 입안한 자가. 얘가 입안을 했잖아. 근데 결정은 얘가 했단 말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자세한 도면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도면인 지형도면을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 결정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지형도면은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저희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설명이 되어졌고 46번은 3번 지문. 주민 의견이 아니고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지방의회 의견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47번입니다. 개발인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정답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장 목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인 허가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 받는 것이다.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 받는 것이다. 안 할 때 받죠. 계획사업을 할 때는 난개발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계획사업을 할 때는 개발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인 허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실 내용이 뭐다? 개발인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허가 대상이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하는 게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죠. 그 중에 우리는 허가 받는 대상이 몇 가지나 있어? 6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는 3번이 뭐가 나와?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옵니다. 토지 형질 변경.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꼭 참조하세요. 자, 형질 변경은 우리가 대통령에서 2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뭐를 바꾸는 거? 형상. 모양을 바꾸는 거죠. 형상을 바꾸는 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있죠.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거고, 또 공유 수민을 뭐 한다? 공유 수민을 매립하는 거죠. 공유 수민을 매립하는 거. 요 2개를 우리 국회법에 대통령에서 형질 변경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 토지의 굴착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허가를 안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를 공부했거든. 첫 번째 경작 목적이 있었죠.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경작 아닙니까? 요 경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안 받고 형질 변경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대통령령은 뭐냐?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대통령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얘기야. 산을 밀어버리고 경작하는 게 아니고 농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지력 증진 이런 목적으로 객토를 하는 거, 성토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허가 안 받고 한다는 거지 아무 때나 경작 목적으로 땅을 밀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농지에 양배수 시설을 설치. 우리가 농지법에 가면은 양수 배수 시설 설치하는 땅도 농지입니다. 꼭 이 벼만 심어 놓은 게 그 농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걸 계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절토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농사 짓는 목적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내용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그냥 한 번만 들어봐라. 두 가지는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못 나와. 첫 번째, 인건 농지에 농작업에 관계 배수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자, 성토를 하는데 썩은 진흙으로 하면 돼 안 돼? 폐토양, 무기성 온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토지로 성토하면 안 된다. 요거 두 개는 절대 틀리게 나올 수도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우리 요 두 개 요거 기억하셔야죠. 자, 뭐가 바뀌면 안 돼? 지목이 변경되면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요런 내용에 해당하면은 요거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목이 바뀌면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제외하고 전, 답, 사이라고 돼 있죠. 전답간. 전이 답으로 바뀌고 답이 전으로 바뀌죠. 요거는 허가 안 받지만 다른 지목이 변경되면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요거 하나고. 요번에 새로 생긴 거죠. 옹벽 설치한다. 만약에 옹벽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몇 미터 이상을 절토 성토해? 2m 이상을 절토한다. 성토한다. 자,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자, 요런 경우만 한번 우리가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요런 경우는 뭐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이 전답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행길 변경이죠. 경작 목적이죠. 그러니까 허가 안 받지.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와? 옹벽 설치가 나오죠. 받아야 돼. 옹벽 설치가 나오기 때문에 받습니다. 1번은 맞죠? 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국토기획법은 경미한 변경은 전부 그냥 변경하면 되는데 딱 한 군데 경미한 변경을 할 때 허가는 안 받지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 중에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 통지.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통지. 그 경미한 것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거기에 있는 2번 지문 있죠. 2번 지문. 사업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연면적 아무 면적 상관없어.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5% 범위 안에서 축소. 그러면 축소란 말이 동그라미. 늘어나면 안 돼. 늘어나면 안 돼. 늘어나면 경미하잖아요. 5% 범위 안에서 축소한다.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볼까? 사업 기간 단축. 거기에다가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것도 줄어드는 거죠. 사업 기간 단축. 적었어요? 그럼 경미한 거 두 개만 기억하자고. 그 두 개. 그 두 가지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뭐 하면 돼? 통지.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개발행 허가 안 받는 숫자 있었죠. 숫자. 개발행 허가 안 받는 숫자는 요것만 기억합니다. 도시 지역하고 어디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그러니까 도시 지역 얘기니까 시골까지는 신경 쓰지 마요. 관농자
관농자에서 숫자 나오는 거 신경 쓰지만 우리 시험에 숫자 가지고 장난 잘 안 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만약에 면적이 나온다면 얼마까지는 경미하다고 했어? 면적은 얼마까지 경미해? 25까지 경미하다고 그랬죠. 그럼 면적이 아닌 나머지는 50까지 경미하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제가 단위를 안 붙였죠. 자, 면적이 많이고 높이도 될 수 있고 깊이도 될 수 있고 무게도 될 수 있고 부피도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50까지는 마다 경미하다. 단 공작물이죠. 공작물. 공작물은 전부 숫자가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공작물은 면적이 나오도 얼마까지가 경미해? 50까지.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3번 지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면 얼마? 25. 나머지는 부피는 50. 이 안은 뭐하다? 경미하니까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 뜻입니다. 자, 4번에 생산녹지지역 밑줄 주세요. 요 생산녹지지역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공부하셨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공부할 때 자,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허가를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 허가 기준은 첫 번째는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가 토지 연결 변경 면적이 커 작아? 토지 연결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죠. 공업지역은 얼마 미만? 도시 지역 중에 공업지역은 얼마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죠. 그 다음에 녹지 중에 보전 녹지는 얼마? 5천 미만이죠. 자, 도시지역은 요거만 예외야. 나머지는 전부 1만이요. 그럼 주거지역은 얼마? 1만 미만. 상업지역은 1만 미만. 공업 빼고 녹지 중에 자연녹지 1만 미만. 생산녹지 1만 미만. 요거만 3만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얼마 미만이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요. 도시는 1만 미만까지만. 그러면 시골은 비도시 지역은 뭐가 있어요? 관농자가 있죠. 관농자는 얼마 미만? 3만 미만이죠. 자, 자연환경 본지역은 얼마 미만? 5천 미만이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보전 녹지, 시골에서는 뭐 자연환경 본지역, 요거는 5천 미만이에요. 그리고 시골은 다 3만 미만이고 도시 지역은 요거 빼고는 전부 1만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를 정해놨는데 요거는 용도 지역이 같으면 허가받을 수 있는 규모도 똑같죠. 그래서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세부 기준을 개발행위가 세부 기준을 정한 거예요.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용도를 나눴죠. 첫 번째 시가와 용도라는 게 있었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유보 용도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용도가 있어? 보전 용도. 시가와 용도는 무슨 지역이에요? 주상공이죠. 유보 용도는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개색이잖아. 자개색. 그럼 자개색 말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좀 보존 용도죠. 그래서 이 자개색을 외우라고 그랬잖아. 요걸 외우면 이제 구분이 되잖아. 일단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요 주상공 시가와 용도는 지금 당장 개발하는 땅이죠. 얘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 지역에 맞으면 허가가 나고 용도 지역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그래서 얘는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서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자개성은 기준을 때로는 뭐 한다고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뭐 한다고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죠. 차이점 이해갑니까? 그런데 요렇게
하려면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 시험은 4번 같은 질문은 생산 녹지는 유보다 보전이다. 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 자계생할 때 자가 뭐야? 자연 녹지죠. 개는 계획 관리겠죠. 생은 계획 관리 다음이니까 생산 관리가 나와야지. 또 자연 녹지 끝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생산 녹지하면 되나? 그러니까 생산 관리야. 자계생은. 그럼 생산 녹지는 유보 용도가 아니고 보존 용도죠. 보존 용도니까 허가 기준을 때로는 뭐 한다고? 강화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무슨 절차 거쳐야 돼? 심의. 도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48번. 5번 안 했나? 상업지역에서 토지 연결 변경 면적은 3만 미만까지 허가. 상업지역은 얼마 미만? 1만. 도시지역은 공업지역 보존 녹지 빼고는 1만 미만. 48번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입니다. 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수에 표가 21개가 있었죠. 용도지역이 21개로 나눠졌잖아. 대통령에서. 그 21개 표마다 뭐를 정해놨어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정해놨죠. 그걸 우리는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게 우리 국토계획법에 뭐가 어디 있다? 국토계획법에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는데 자, 이 대통령령 내용이 그 박스 내용이거든. 근데 그 박스를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계속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박스를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뭐 주택하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짓는 거 몇 가지 했죠. 근린생활시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외의 것이 나오면 그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 맞춰야 돼. 국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국계법을 보면 안 되고 다른 법을 봐야 되는 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무슨 지역? 농공단지가 있었죠. 농공단지는 무슨 법? 거기 나와 있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리 농림지역 중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무슨 법이 있어? 농산초법이 있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죠.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법? 농지법. 자, 산지관리법은 농림지역 안에 뭐가 있어? 보존산지 이름은 무슨 법? 산지관리법. 자, 초지법은 농림지역 안에 뭐가 있어? 자, 이렇게 농림지역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농산초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잘못되면 틀려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라고 외웠어요? 문수 자수회라고 외웠죠. 문수 자수회.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뭐가 있어? 문화재, 천년기념물, 전통사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으로 간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 나중에 책 찾아보면 돼. 상수원 보호구역 먹는 물이죠. 수도법.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 있죠. 자연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수산자원 우리 용도구역이잖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이러면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 있다. 해양보호구역. 그러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요게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하고 우리가 공부했죠. 요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48번 문제가 그겁니다. 근데 5번 질문이 틀린 이유는 뭐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도법으로 가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을 때죠. 농림지역 있을 때 개별법은 3개밖에 없어요. 농산초. (49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고시한 경우는 국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면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효력을 무효로 한다.
자,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이 있었죠. 시설사업 시행자를 위한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 있어요.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서류를 어떻게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죠? 들어보셨죠? 이때 무료가 키워드잖아. 그 다음에 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었다, 맞죠? 공시송달도 인정했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잖아. 근데 관리계획 결정돼서 시설부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시설부지 안에 뭐가 있어? 국유지, 공유지가 있죠. 자, 국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유지, 공유지는 지금 나온 질문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 양도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하면은 그 효력을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었어요. 자, 요거 말고 또 뭐도 있던가?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둘 이상으로 지역을 분할할 수 있었죠. 분할 시행했잖아.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뭐를?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었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시법에 사업 인정 안 받고도 수용하죠.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도 합니까? 남의 땅에 토지 출입도 가능하죠. 출입 등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시행자를 위한 보다 보호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자를 위한 이런 보호 규정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질문은 우리가 이제 시설 사업의 절차 중에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실시 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를 공부합니까? 자, 우리 시설 사업의 1단계는 뭐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거치죠.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해?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했죠. 그러면 시설 부지가 나오죠. 여기 1단계잖아. 자, 그럼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서 뭘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죠. 실시계획 만드는 게 여기 2단계잖아요. 자,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다? 아까 했잖아. 입안권자. 입안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공시장 군수가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도도 할 수 있다. 이게 입안권자 한단 말이에요. 다 예외는 항상 사유가 있어야 돼. 얘는 국가계획, 얘는 광역도시계획. 아시겠죠? 어쨌든 얘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얘들을 입안권자라고 하고 입안권자는 전부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 이런 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하려면은 얘네들한테 뭐를 받아야 돼?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요 지정받는 자 중에는 공사도 비행정청이죠. 민간건설업자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민간은 이 시설사업이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니까 100% 수용권 인정 안 하죠. 얘는 수용 동의 받았죠. 기억납니까? 요 동의도 우리가 수차했어. 동의도, 요 동의도 꼭 알아야 돼. 자, 요렇게 해서 얘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자, 요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3개를 공부하시는 거야. 자, 첫 번째 뭘 받아야 돼? 자, 이제 누구한테 인가받는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획사업 3개 딱 들어오면 제가 뭐부터 얘기해요? 이 사업의 관할 관청이 누구예요? 이거 얘기부터 하잖아.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은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거치죠. 요 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라고. 그러면 시행자는 전부 누구 찾아가야 돼? 결정권자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가도 누구한테 받아?
결정권자 원칙이 누군데? 예외적으로 누구? 얘한테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요 국장한테 받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국장한테 지정받은 요 시행자 있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실식의 인가도 누구한테 받아? 국장. 나머지는 시도대도시 안 받아. 그거 하나 기억해. 두 번째는 요렇게 얘들이 인가하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인가하는 게 있는 거. 주민의 의견 듣죠? 열람 14일 이상 열람하잖아. 열람을 해서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인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뭘 해줘? 고시해 주죠. 그래서 항상 요 동그라미 3개 공부하잖아. 자, 실시 계획이 고시됐을 때 효과가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 수용 들어오죠. 그래서 실시 계획 고시 효과는 공지법에 뭘 받은 걸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간주되죠.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 재결 신청은 사업 기간 내만 하면 되죠. 이런 거 말고는 수용사항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해? 공직법 준용하죠. 요 내용 쳐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국회법에는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이쪽은 계획사업이고 이쪽은 개발행 허가잖아. 이 두 사업 다 조건부가 있죠. 개발행 허가 할 때도 조건부 허가, 기후환경 조건부 허가 있죠. 요 실시계획 인가할 때도 조건부 인가가 있죠. 조건부 인가 있잖아. 조건부 인가. 그럼 조건 이행 안 할까 봐 뭐를 예치하게 할 수 있어? 이행 보전금. 이행 보전금은 공공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행 보전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국장 인가 받는 거 맞고 3번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죠. 기후환경 조건부 인가가 있고 그래서 4번 3의 경우 시행자가 만약에 건설업자단 말은 민간이죠. 민간이면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5번 왜 틀렸어요? 바뀌었죠? 도시공 계획시설하고 기반시설이 바뀌었잖아. 도시공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도시공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말한다. 자, 50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요쪽은 우리 국회법의 두 날개 중에서 요쪽 편이죠. 여기는 전부 관할이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지. 그럼 1번 지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한다는 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요.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이 심의한다. 우리가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심의죠. 심의는 무조건 하는데 그냥 심의냐 의견 심의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심의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의견 심의요 그냥 심의요? 그냥 심의죠. 그래서 주민 의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틀렸죠? 3번 이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도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뭡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때문에 나왔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반시설 때문에 나왔다니까.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얘들은 기반시설 때문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늘 얘들을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랬죠. 한 개는 자 여기서 어느 동네를 개발을 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지. 거기까지는 어느 동네든 똑같아. 근데 여기서 갈라져. 어떤 동네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어떤 동네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지역이 있고.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큰 건물을 못 짓게 한다가 뭐예요? 그게 개발밀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한다? 강화. 대통령령에는 용적률만 강화하죠.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그래서 50%란 말이 나오면 건폐율은 나오면 안 돼. 어쨌든 이런 걸 결정할 때 무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심의.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을 지금 못 찾아드리니까 복습하실 때는 꼭 그
부분을 차해서 공부를 계속 해주세요. 앞으로 전 범위를 계속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공부를 합니다. 부담 구역에서는 뭐 공부할까? 대상과 절차를 공부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내에 꼭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있죠. 이 계획 이름이 뭐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죠. 설치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는 설치 계획은 2개 공부했죠. 1년하고 뭐 지기 공부했죠. 지기가 뭔지 아시죠? 설치 계획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다? 우리한테 이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죠. 부담시키는 돈을 뭐라고 그래? 설치 비용이라고 하지요. 자, 설치 비용에 관해서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공부하느냐? 설치 비용에서 설치 비용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이제 문제 나온 거예요.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원칙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면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뭘 더했어? 용지비를 더했죠. 그러면 이 더하면은 이것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곱했더라? 뭐에 비례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해? 연면적. 여기다가 또 뭘 곱했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요걸 곱해가지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뭐를 만들었어? 기반시설 부담계획 만들었죠.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만들면 이 부담계획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만들면. 그러면 이 부담계획을 만들면 이렇게 원칙적인 계산 방법보다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저 부담계획은 딱 한 개 공부했습니다. 부담계획은 이 부담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절차하고 똑같다. 아시겠죠? 부담구역 지정하는 절차와 부담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다. 그 절차가 뭔데? 의견심의라니까. 주민 의견 듣고 심의하고 고시하고. 아시겠어요? 자, 5번.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해당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다?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요 두 가지죠. 책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고 듣고 그냥 나중에 찾아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말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뭘 만들었어? 특별 회계 만들었죠. 뭐별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이죠. 자,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만든다라는 말은 이 돈은 다른 구역하고는 돈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서만 써라는 거야? 어디서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써라 이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니까 해당이 아니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또 틀렸다 그러면 안 돼. 해당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된다고. 그 부담구역 안에서 그것도 뭐 할 때만 쓰라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다 설치했어요. 용지 확보했어. 그래도 잔액이 남았다. 그럼 어떡할 거냐?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요거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만 써야 되니까 어느 동네에 기반시설 설치할 거냐 이 말이지. 요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아시겠죠?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5번 지문이에요. 51번, 판서를 다 하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올해 이제 뭐 개정이 됐지만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여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이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장관리란 말은 성장을 이미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할 거죠.
이미 했으면은 성장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성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상지역은 절대로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대상지역은 어디다? 녹관농자. 대상지역은 녹관농자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녹관농자인데 녹관농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얘들이 뭐가 된다? 개발이 이루어진다. 개발이 이루어진다. 녹관농자가. 그래서 거기 1번 지문도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 개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거지역 때문에 틀린 거고요. 주거지역. 두 번째는 주변 토지용이나 여건을 교통, 여건 변화로 향후 뭐가 예상된다? 시가화가 예상된다. 이것도 개발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업지역 때문에 틀렸고요. 세 번째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뭐 여기까지 좋은데 뒤에 자연환경 보지역이 나왔으니까 맞네. 네 번째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이 바뀌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야 개발이 되죠. 강화되면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도 안 되는데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강화가 아니고 뭐 완화되는 녹지 이렇게 되죠. 녹지는 좋습니다. 5번은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디든지. 근데 결론이 문제죠. 기반시설 설치가 뭐예요? 곤란하죠. 그럼 요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대상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다 지정해? 주상공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기억하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에서 지정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용어입니다. 국계법 틀린 거. 자, 우리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부문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이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종합계획에 부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에 뭐 하도록 해라? 부합되도록 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 불러?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두 개 있잖아.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요 두 가지 계획 중에서 종합계획은 뭐가 종합계획이야? 기본 계획이 종합계획이죠. 기본 계획이 밑그림이 탁 그려놓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이게 도시군이죠. 특광시장 군수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종합계획이 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1번은 그 말이에요. 1번은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 수립 밑줄,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동그라미,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된다. 맞죠? 국계법의 계획은 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하고 다르면 뭐가 우선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하죠. 3번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입니까? 맞죠? 제가 정비법 할 때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뭐다? 관리계획이다.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관리계획 4번 아닙니까? 입주규제 제수구역은 국장시도 대도시.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일반 결정권자하고 똑같죠? 입주규제 제수구역 국장시도 대도시. 결정권자가 결정하는데 뭐가 틀렸어? 기본이 틀렸죠? 관리계획이잖아. 기본계획. 요거 소가 넘어가신 분 많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는 같습니까? 같죠? 무슨 절차인데?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 관리계획. 이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